지난번 해물찜을 먹으며 유럽에 비해 값싸고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음에 반한 독일 친구들. 대한민국의 해산물에 반한 저희는 더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속초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신나서 속초로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저희는 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막상 서울이 아닌 도시를 여행하려고 하니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딜 가도 안전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줄 한국인들이 있으니 용기 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동서울에서 출발하여 속초로 가는 고속버스를 탔어요. 좌석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것 같았는데 멀리서 온 친구들에게 좋은 좌석을 예매해주고 싶어서 우등 좌석으로 예매를 했습니다. 버스에 오른 친구들은 와우 감탄을 하며 좌석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버스 좌석 쿠션이 엄청 편해 보였고 의자의 경사도 조절할 수 있고 발 받침도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3시간 가까이 이동해야 해서 K드라마 보며 이동하려고 했던 터라 보조 배터리를 챙겨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와우, 충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네요. 그것도 좌석별로 있어서 각자 충전을 하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료 와이파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알 수 있었는데 서울이 아닌 도시로 이동하는 중에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요즘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검색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데 너무 이용하더라고요. 저희는 기분 좋게 강원도로 출발했고 1시간 반 달려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횡성 휴게소에서 정차하고 내렸는데요. 강릉과 속초로 가는 중간에 있는 휴게소라 그런지 무척 큰 규모의 휴게소 같았습니다. 화장실을 먼저 갔다가 왔는데요. 한국의 화장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친구들은 놀라더군요. 깨끗한 화장실 내부와 사용 유무를 알려주는 표시 등 그리고 손 씻는 공간 옆에 있는 핸드드라이까지 있다니. 그리고 디지털 안내판도 있었어요. 각 좌석에 대한 빈자리 안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며 화장실 온도와 습도까지 알려주는 게시판이었습니다. 여행 중 잠깐 머물다 가는 휴게소가 이렇게 좋을 필요가 있나요? 더구나 무료인데요. 친구들은 한국은 국민들에게 아낌없이 세금을 쓰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이런 화장실은 돈을 주고 이용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화장실 이용 후 시간이 10분 정도 더 남아 푸드코트를 구경했어요. 꽈배기를 발견하고 친구들에게 꽈배기를 하나씩 먹자고 했어요. 설탕이 묻혀진 찹쌀 꽈배기는 달콤하면서도 쫄깃하고 맛있었어요. 생선살로 만들었다는 핫바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해산물은 속초에서 먹어야지 하고 참았죠. 구경만 하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핫도그도 종류가 왜 이렇게 많죠? 피자 핫도그, 롱소시지, 도깨비 핫도그, 호떡, 횡성 한우 핫도그. 횡성이 한우로 유명한가 봐요. 지역의 특산품을 넣은 핫도그가 신기했어요. 여기는 잠시 쉬어만 가는 곳이 아니라 배를 든든하게 채우기에도 충분한 곳이었어요. 간식류도 엄청 많고 안에 푸드코트에는 음식들도 많이 팔더라고요. 저희는 떡볶이를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떡볶이를 사서 먹으려고 잠시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어머, 테이블에 무선 충전기가 있었어요. 친절하게 영어로 안내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US 겸용 스마트 콘센트가 있는 좌석도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휴대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생긴 편의시설이겠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변화에 민감하고 그에 적절하게 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이런 건 독일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휴게소도 간식을 팔긴 하지만 종류가 다양하진 않고 거의 감자튀김 위주의 간식류거든요. 정말 잠시 주유를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고 간단히 요기하고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그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더군요. 저희는 감탄하다 늦을까봐 서둘러 버스까지 뛰어갔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며 버스에 오르자 기사님이 아직 늦지 않았다며 웃으시더군요. 그렇게 1시간을 더 달려 저희는 속초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속초 여행을 준비하다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속초 외국인 관광택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나 친구를 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모두가 다 외국인이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2만 원으로 3시간 동안 속초를 둘러볼 수 있는 것인데요. 3시간 이상이 되면 시간당 15,000원의 추가 요금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선에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서 택시를 예약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긴 했지만 진짜 있는 건지 몰라 신청서는 작성하지 못했거든요. 담당 공무원님께서 어디론가 전화하시더니 택시 한 대 보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사이에 제 여권을 복사하시고 신청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교통수단이니 홍보 많이 해달라며 웃으시더라고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어디를 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영랑호, 속초 등대, 그리고 중앙시장을 돌아보는 코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 택시가 도착하였고 기사님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외국인 관광 택시라고 해서 기사님이 영어를 할 줄 아는 건 아니었지만 관광 안내소에서 작성한 신청서대로 미리 목적지를 안내받고 몸짓, 발짓, 눈짓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더군요. 저희가 독일에서 왔다고 하자 독일어 인사를 건네시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기사님과 번호를 교환하고 영랑호수 윗길이 시작되는 곳에 내렸습니다. 와, 여기가 호수 맞나요? 호수인지 바다인지 모를 이 푸름의 물결이 너무 이뻤습니다. 호수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햇빛과 하늘빛과 구름이 어우러져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영랑호를 가로지르는 영랑호수 윗길을 건너보았는데요. 일렁이는 호수 물결을 보고 멀리 펼쳐진 경치를 보니 가슴이 시원해지며 머리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리 가운데쯤 설악산을 볼 수 있는 망원경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구름이 많아 설악산이 많이 가려져 있어 아쉬웠는데요. 내일은 날씨가 맑기를 기도했답니다. 둘레길을 따라 소나무가 울창하게 심어져 있어 자연의 기운이 절로 느껴졌는데요. 호수를 보며 걷는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좋더라고요. 자전거를 대여해 볼 수 있는 곳도 있었지만 저희는 걷는 것만으로 충분했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싶어서 기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니 기사님이 몇 분 뒤 바로 도착하셨습니다. 우리가 놀고 싶은 만큼 놀다가 기사님을 부르면 되니 정말 편했습니다. 다음 장소는 바로 속초 등대 전망대였어요. 등대를 꼭 보고 싶었던 친구가 고른 장소였죠. 1960년대 일본이 지은 등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 45초마다 한 번씩 손으로 직접 발전기를 돌려 등대를 켰다고 하네요. 36km까지 등대 빛이 전달된다고 하는데 속초 일대를 항해하는 이들에게 그야말로 안전의 빛이었을 것 같아요. 등대 전망대가 시작하는 위치에서 저희는 파이팅을 한번 외쳤습니다. 계단이 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계단을 올라가야 등대를 볼 수 있길래 저희는 힘을 내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찰 만큼 올라왔을 때 드디어 등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올라온 게 아깝지 않을 만큼 멋진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관광지로 보이는 무언가가 보이고 그냥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그렇게 바다를 보며 두 눈에 가슴에 바다를 담았습니다. 친구는 처음에 외국인 택시라고 했을 때 내내 택시 안에서 바깥을 구경하는 건 줄 알고 좀 걱정했는데 이렇게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여유 있게 둘러보다가 다시 원할 때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3시간에 2만 원이면 혼자 다 내는 것도 아니니 정말 저렴한 것 같다고 말하며 말이죠. 저희는 그렇게 다시 기사님을 만나 속초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휴게소에서 간식을 먹은 게 다 소화되어서인지 배가 고팠습니다.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가보니 감자전을 팔더라고요. 이렇게 쫄깃해도 되는 건가요? 끝은 바삭하면서 쫄깃하며 고소한 것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게소에서 보았던 호떡을 팔아 호떡도 하나 맛보았는데요. 안에 견과류가 들어있어 씹는 식감도 재미있고 꿀이 들어있는 것인지 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뭘 하나씩 들고 다니길래 보았더니 닭강정을 포장해서 가더라고요. 한국 치킨이 맛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건 또 다른 건가 싶어 저희도 하나 사보았어요. 숙소에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는 그렇게 다시 기사님을 만나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저녁은 횟집으로 갔답니다. 저희가 속초에 온 이유는 바로 해산물을 먹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어머나, 식당에서 반찬만 주는 줄 알았는데 회를 시켜도 뭔가 많이 주시네요. 새우, 초밥, 미역무침, 옥수수콘, 해물파전, 감자떡, 샐러드 등등 숫자를 셀 수도 없을 만큼 계속 가득해서 상을 채워주셨습니다. 저희는 쉴 새 없이 젓가락질했는데요. 미끄덩하는 전복과 오징어, 물회는 정말 맛있었어요. 오징어는 젓가락으로 집기는 힘들었지만 너무 맛있었습니다. 특히 오징어, 투명하고 매끈한 오징어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조금 맵지만 싱싱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주문한 모둠회의 등장에 저희는 저절로 박수를 쳤습니다. 직원분께 무엇인지 물으니 도미, 광어, 우럭이라고 알려주셨고 개인 취향에 따라 간장 소스에 생고추냉이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막장에 쌈으로 싸서 먹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나, 저희는 너무 집중해서 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긴 물고기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광어는 담백하고 쫄깃하고 저는 도미가 너무 맛있더군요. 감탄하며 회를 먹다가 저희는 맥주를 시켰습니다. 소주를 시키고 싶었지만 술을 잘 못하는 친구가 있어 맥주를 시켰는데요. 한국의 맥주는 유럽 맥주와는 달리 조금 가볍고 탄산이 있어 먹기 좋을 것 같았어요. 저희는 신나게 회를 먹고 맥주를 먹으며
속초에서의 밤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회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시키지도 않은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회로 먹은 생선의 머리와 뼈로 끓인 수프 같은 거죠. 친구들은 국물을 먹더니 감탄했습니다. 생선에서 나온 진한 맛과 각종 야채가 어우러진 맛이 최고였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행복하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닭강정을 먹으며 오늘 여행 이야기를 하며 한 잔 더 하고 잤죠. 다음 날은 외옹치 바다 향기로 와 설악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외옹치는 한국인들도 안 가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65년 동안 숨겨져 있었다던 외옹치 바다 향기로는 해안의 절경을 보면서 산책할 수 있었어요. 부담스러운 등산 코스가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코스라서 좋았습니다. 안보 체험기를 보며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사실이 떠올라 잠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도 분단국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실을 잊게 할 만큼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어 정말 놀랍죠? 저희는 설악산으로 향했는데요. 매우 높은 산으로 보여 저희는 가벼운 등산로 코스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신흥사를 둘러보는 코스로 정했는데요. 산세와 어울려 있는 사찰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무언가 간절히 적어둔 소원 기와를 구경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보고 싶었는데 그날 바람이 불어 운행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날씨가 좋고 바람이 없는 날 꼭 타보고 싶었답니다. 저희는 산을 둘러보며 차 한잔하기로 했는데요. 좋은 산을 보며 마시는 차라 그런지 그 맛이 더 향기롭고 깊었습니다. 저희는 산에서 내려와 아래에서 식당에서 산채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나는 산나물로 이루어진 비빔밥이었는데요. 비빔밥을 많이 먹어본 저도 처음 보는 비주얼이어서 맛이 궁금했습니다. 산나물들이 다 부드럽고 맛이 너무 건강하게 조화로웠습니다. 저절로 건강해지는 맛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어제는 바다로 오늘은 산으로 채워지는 맛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자연의 풍경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맛있는 음식들이 여행을 더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일정도 있어 아쉽지만 2박만 하고 다시 서울로 와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속초 여행이 너무너무 좋았다며 다음에는 속초와 근처 도시도 더 구경해보자고 하더군요. 아마 외국인들은 서울만 보고 갈 것 같다며 자신들의 한국의 보물을 만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하며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